자, 세 번째 수업은 똑바로 어깨를 펴자 석회화 건념입니다. 한국 삼성병원 정형외과 김유진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3개월 전에 한 40대 남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기 전에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밤부터 갑자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이때 당직 의사가 여러 검사를 진행했는데 피 검사도 정상이었고 다른 수치 다 괜찮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엑스레이에 어깨 관절 주변에 이제 하얀 것이 껴 있는데 일단은 좀 응급실에서 특별히 할 건 없으니까 진통제를 쓰면서 한번 지켜보고 정형외과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픈 원인이 바로 석회화 건념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니 석회화 건념이 도대체 뭐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그렇죠. 석회화 건념은 사실 3대 어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 다음으로 많은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 힘줄에 석회, 즉 돌 같은 게 생기는 건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동그란 부분에 이 돌 같은 흰 돌 같은 게 보이시죠? 저 뼈 아니에요? 예, 뼈가 아니고 돌이에요? 저게 석회입니다. 어머. 그래서 이 석회화 건념은 이 건념이라는 뜻은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이 힘줄이 있는 곳 어깨나 아니면 팔꿈치, 아킬레스, 엉덩이 어떤 곳이든지 사실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질환 중에 상당히 흔한 질환인 거네요. 예, 사실은 이 엄진 아나운서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잘 몰랐거든요. 석회화 건념 아파보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 3대 어깨 관절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회화 건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석회화 건념이 어떻게 생기는지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석회화 건념은 석회성 건념이라고도 합니다. 어깨 힘줄 부위에 저렇게 석회가 점점 쌓이면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석회 크기는 보통 직경 한 1, 2mm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3cm,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쌓이면서 커지는데 이렇게 쌓인 콩알만한 석회가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통증이 이제 워낙 심하고 특히 대부분 밤에 아프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아프니까 응급실까지 예. 갈 정도인 거잖아요. 보통 이제 화면 이분들이 얼마나 아프냐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이 통증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예. 근데 이 척도 중에서 보통 석회화 건념 환자들이 7, 8, 9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야, 그럼 거의 최고의 예. 통증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치지도 않았는데 밤에 갑자기 이제 칼로 찢는 듯한 그런 통증이나 아니면은 뭐 어깨가 유리에 베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게다가 또 이게 이런 통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1년 또는 많게는 2년, 3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간헐적으로 갑자기 저런 통증이 찾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기보다는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생기냐가 환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냐 또 아니면은 어깨를 많이 써서 생기는 거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회전근개 질환 그 건념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기전은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나 아니면 반복된 자극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에 있던 칼슘이 힘줄에 쌓인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칼슘을 또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것도 아닙니다. 석회화 건염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랑 비슷한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막
근육 찢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회전근개 질환은 이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는 데 반해서 석회화건염은 50견처럼 40대나 50대에서 흔하고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석회화건염은 특징은 이 50견이나 회전근개 질환 같은 다른 어깨 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50견이 가장 대표적인데 석회화건염 있는 분들이 50견 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석회화건염이 아픈 거랑 또 팔이 이제 위나 뒤로 올라가지 않은 이런 50견 증상이 합쳐지면은 그냥 50견이라고 생각하고 50견 치료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석회화건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환 때문에 자기가 아픈 건지를 판단하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할까요? 사실 석회화건염 진단은 엑스레이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진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엑스레이 중에서 왼쪽이 이제 건강한 어깨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이 이제 석회화건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어깨 관절 주변에 이제 석회가 끼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이 쉽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나 50견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를 같이 찍어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화건염은 이제 사실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단계인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석회화건염의 첫 번째 단계는 생성기입니다. 이 생성기는 이제 석회가 이제 서서히 쌓이는 단계라서 엑스레이에서는 석회가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두 번째 단계인 휴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휴지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석회가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인데 돌 같은 게 이제 가장 크고 많이 끼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석회가 만들어지면 저 때가 제일 아프겠네요. 근데 이제 석회화건염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것이 아닙니다. 석회가 있어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 휴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석회가 단단하게 그 뭉쳐서 이제 그 안정적일 단계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요?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심해지면은 맨 오른쪽에 이제 용액기로 넘어가는데 이 용액기라는 것은 석회가 우리 몸에서 서서히 흡수돼서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데 이때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아니 없어지는데 아파진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 생기면은 면역 체계가 생기는 것처럼 석회질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쌓이다 보면은 면역 세포가 그 이물질이나 이제 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 석회를 녹이기 위해서 이제 석회 주변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석회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과 신경 자극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네. 그럼 석회를 바로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석회화건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단 통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응급실에 갈 정도의 통증은 진통제만으로도 잘 가라앉습니다. 그 외에 또 스테로이드 같은 소염제를 어깨에 직접 주사하기도 하고 오히려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통증보다 통증은 더 쉽게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때 진통제를 맞고 저한테 오실 때쯤 되면은 많이 아프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석회를 이제 직접 주사기를 넣어서 이제 빼는 흡임술이라는 석회 흡임술이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다량의 석회가 이제 생겼을 때는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재발하는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체적으로 통증이 가장 심한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는 시기, 특히 용액기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데 이때가 이제 수술할 때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 긁어내나요? 이렇게? 예, 수술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절경이라는 내시경을 직접 뭐예요, 이게? 몸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힘줄 부위에 구멍을 내서 직접 제거를 합니다. 저게 석회예요? 예. 저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렇게 치약처럼 나오는 게 석회인데, 그러니까 관절에서 저게 막 짜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석회라고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제 딱딱한 돌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셨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녹는 시기 용액이 때 아프기 때문에 이때 수술을 많이 하니까 이게 녹은 석회질들이 저렇게 치약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액이니까 저렇게 예, 나오는 녹을 때 거구나. 녹을 때 주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생- 제일 아픕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수술할 정도가 된 분들은 이제 저렇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어깨에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수술한 이제 30대 중반 여성 가정주부인데 이분이 이제 석회 제거를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석회가 있다가 이제 오른쪽에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제 석회가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와, 있습니다. 깔끔해졌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상을 계속 아파왔고 특히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을 받았고 특히 빨래를 널거나 접시를 꺼낼 때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갑자기 아프면서 뭐 접시를 떨어뜨렸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정도로 통증이 지속됐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또 수술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예. 자, 강연 마무리해 주시죠. 예,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석회와 건염은 누구나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두 증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크다고 해서 또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석회와 건염의 단계 중에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말로 석회화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십견의 문제인지 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것을 잘 판단하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권해주는 전문가랑 상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원인은 아직 찾을 수 없지만 극심을 또 통증을 동반하는 예. 석회와 건염에 통증을 대해서 드리는 게 그렇게 가장 좀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3년 전에 석회와 건염 수술을 받으셨대요. 근데 혹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치, 이것도 궁금하죠. 그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없어지건 그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주사기를 뽑아서 석회를 없앴는데 그 부위에 석회가 다시 생기는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는 힘줄이 있는 부위 어디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석회가 생겼던 곳 옆이나 그 근처 아니면 다른 곳에 새로 또 생긴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또 생겼다는 거네요. 네. 보통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석회와 건염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어깨 질환, 자,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김유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